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월요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가을로 본격적으로 접어드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비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영상을 찍는데 조금 창가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어둡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되면 기분 좋은 기온이 되고 하니까 여러모로 증시에도 좀 힘을 주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생각하는데요. 어떤 주제를 잡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는데 주말 사이 우연히 보게 된 영화 튤립 피버라는 영화를 보고 오늘 증시 토크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제 본 영화이기도 하고, 자,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졌는데요. 거기서 이 주제를 다루기도 하였었어요. 그것은 바로 심리적 버블 그리고 밸류에이션 버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블을 이야기를 할 때, 어떤 투자 대상의 버블을 이야기할 때는 좀 막연한 감이 있죠. 이거 뭐 버블이야 거품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기준을 딱 집어서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요, 저는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 기준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심리적 버블, 그리고 또 하나는 밸류에이션, 가치 측면에서의 버블입니다. 이게 살짝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버블, 심리적 버블과 밸류에이션 버블 요 두 가지 측면으로 볼 때 과연 한국 증시는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이렇게 이제 재테크 시장이나 투자 시장을 보게 되면요, 심리적 버블이 형성된 투자 대상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리적 버블. 자, 가장 대표적인 버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버블을 이야기를 할 때요, 가장 많이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상태가 바로 심리적 버블입니다. 자, 버블의 두 가지 개념이 심리적 버블과 밸류에이션 버블이 두 가지가 있지만, 심리적 버블이 아마 거의 대부분의 버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자, 이 투자나 투기의 세계에서는 버블은 왕왕 발생하고 존재하여 왔어요. 그런데 이 버블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산업이 커져간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요. 자, 버블이 너무 심하게 발생될 때는 투자자들에게 이 부정적인 투자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이제 버블 중에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개념이 바로 심리적 버블 상태인데, 자, 요거를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이렇게 요런 심리 상태에 빠지면은 그 투자 대상이 심리적 버블 단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 쫓아가지 않으면은 남들에게 뒤진다 라는 투자 심리가 자기 자신을 장악할 때가 바로 요때입니다.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 앞에서 누군가 깜빡이를 켜면은 어떻게 하십니까? 난 양보할 수 없어 하면서 쭉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근데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은 깜빡이를 킨 사람 입장에서는 참 애간장이 높습니다. 마치 딴 차에 뒤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 요거보다 더 훨씬 심합니다. 자, 우리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남들과 비교를 하게 돼요. 자, 당장에 집에서 보더라도 내가 남보다 재산이 많다 적다, 그리고 또는 배우자가 소득이 남보다 많다 적다, 내 부모가 남보다 재산이 많다 적다,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바로 옆집 아무개보다 잘한다 못한다,
이런 거를 비교를 하게 되는데, 그 비교를 할 때 남과 뒤처지게 되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심하게 느끼게 되죠. 투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신의 투자나 재테크가 남들에 비해서 뒤처진다 할 때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배가 아픕니다. 자, 그런데 요게 이제 상대적 박탈감과 배 아픈 수준은 있을 수 있어요.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리적 버블 단계에 접어들게 되면요, 지금이라도 쫓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심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쫓아 들어가야 된다. 이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지금이라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심리가 지배를 할 때 심리적 버블 상태에 들어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1999년 IT 버블 당시, 자, 코스닥 또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지 않으면은 바보로 몰려서 뒤처진다라는 그러한 공황 심리가 투자자들에게 또는 일반인들의 마음속에 자리했었고요.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차이나 펀드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내 자신이 바보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어떻습니까? 증권사 건물을 뺑뺑 감싸는 펀드를 가입하기 위한 긴 줄이 있어도 한여름에 떼약볕이 내려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마다하지 않고 지금 가입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지금이라도 쫓아 들어가야 된다라는 심리에 투자자들은 이를 감내하고 투자에 뛰어들었죠. 워낙 예전 일이니까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당장에 올해 같은 경우 올해 초에 있었던 가상화폐 열풍을 생각하시면요, 쉽게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올해 초 대단했죠. 예, 지금이라도 투자하지 않으면은 남들에게 뒤처진다라면서 가상화폐 투자에 너도 나도 뛰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러한 그 버블, 심리적 버블 상태가 되게 되면요, 사람들 사이에서 재밌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버블 심리에 대해서 국가가 통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모든 국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국가, 모든 정부, 어떤 그 집단에서든 버블이 형성되면은 통제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서 투자자들은 감정적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더 큰 바보가 들어와야 내가 수익을 거두는데, 국가에서 제약과 통제를 가하면은 내 자신이 마지막 바보가 되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99년 IT 버블 당시 12월에 버블의 피크 시기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가 코스닥 버블 조심하세요 라고 했다가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습니다. 와, 그때 정말 살벌했어요. 자,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또 다시 나옵니다. 가상화폐 버블을 우리나라 정부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먼저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자, 그때 당시 가상화폐 투자자들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죠. 뭐 나라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등 심각하게 반응을 했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제재를 가하면서 버블 붕괴에 따른 충격을 다른 나라보다 적게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심리적 버블, 자, 마치 영화 튤립 피버에 나온 광기처럼 사람들을 마치 중독 또는 어떤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뜨려서 버블에 쫓아 들어오게 했다가도 일순간에 언제 그랬냐 한 듯 냉정하게 바뀌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경제가 오랫동안 후유증을 앓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국가, 모든 정부들이 버블이 일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속도 조절 내지는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밸류에이션 버블이 두 번째로 있죠. 자, 밸류에이션 버블은 합리적인 가격을 넘어섰느냐, 아주 큰 합리적인 가격 이상인가, 그것을 이제 가늠해서 버블 여부를 측정을 합니다. 자, 대부분의 투자 대상들은 가격을 판단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뭐 주식은 퍼, PBR, PCR, 뭐 배당 할인 모형, 현금 할인 모형 등등 다양한 추정 모델들이 있고,
뭐 채권은 아예 뭐 채권 이론 공식 해가지고 거의 완벽한 가격 공식, 그리고 뭐 옵션 같은 경우에는 블랙쇼츠 모형 등등 모든 투자 대상들은 나름대로의 투자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보다 아주 높아지게 되면은 가격 버블, 밸류에이션 버블에 들어왔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가격 기준이 두리뭉실하더라도요, 뭐 나름대로 기준은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 뭐 요건 이제 공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자, 금 같은 경우는 뭐 특정 시기에 동일 물건에 대한 교환 가치를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뭐 어떤 정도의 금이 있으면 요거 가지고 빵을 바꿀 수 있는데 그게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뭐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걸로 이제 뭐 현재 돈의 가치로 환산하기도 합니다. 뭐 대략적이지만 그런 것이 있죠. 자, 그런데요, 심리적인 버블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밸류에이션 버블이 아닐 수도 있어요. 밸류에이션 하단에서 가격은 고평가되지 않았는데 심리적 버블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마치 찻잔 속 태풍처럼 그냥 짧게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는 않습니다. 예. 자, 그런데 자, 심리적 버블과 밸류에이션 버블이 두 개 모두 발생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요, 심각한 폭등 폭락이 만들어지면서 엄청난 후유증이 생기게 되는데, 자, 이 과정에서 밸류에이션이 기준이 있는 투자처라도 이 기준들이 사라지고 기준이 없는 밸류에이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다시 등장하는 IT 버블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 이제 처음에는 고평가된 주가를 퍼로 설명했다가 이걸로는 안 되니까 PSR, 매출액 대비 주가 수준으로 설명했다가 이걸로도 안 되니까 PEG, 예, 성장성을 감안한 퍼, 요걸로 설명했다가 요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는 웹사이트가 회원 한 명당 뭐 몇만원 또는 몇천만원의 가치가 있어요 하면서 이거를 시총으로 분석하는 조금 황당한 그러한 기법들도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가 됩니까? 기준이 있어도 그건 기준이 아닌 계속 바뀌는 기준이다 보니까 기준이 없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할 때는 끝없이 상승하게 되지만 하락하게 될 때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끝없이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IT 버블 당시에 주가 급등 급락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례를 들어보면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그랬죠. 심리적 버블이 형성되었는데 가격 기준 자체도 없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땐 끝없이 올라가지만 내려갈 땐 끝없이 하락하는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심리적 버블, 지금 아니면은 내가 뒤처진다, 지금이라도 쫓아 들어가야 된다 라는 심리 상태가 지배하는 투자 상황, 그게 바로 심리적 버블이란 점. 그리고 밸류에이션 버블, 가치 버블은 적정한 가격에서 훨씬 높은 가격이 있을 때 밸류에이션 버블이란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이제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오겠습니다. 한국 증시는 어떤 상황일까요? 자, 일단 결론부터 이야기 드리자면 심리적 버블도 아니고 가격 버블도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님들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심리적 버블 측면에서 보면요, 자, 살짝 주변을 이렇게 보더라도 누가 지금 당장 주식 투자를 하지 않으면 뒤처진다는 생각에 쫓아 들어오려고 합니까? 아니죠. 예, 주식시장, 현재 주식시장은 심리적 버블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식 투자는 패가망신 지름길이라면서 예능 프로에서 웃음거리로 사용할 뿐이죠. 예. 지난주 목요일에 해피투게더에서 예, 주식 투자로 손해본 연예인들 사례로 깔깔 사람들을 웃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요, 한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버블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죠. 예, PBR 레벨은 역대 최저치 수준이고 뭐 다른 밸류에이션 수준은 버블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버블이 없는 현재 주식시장,
뭐 굳이 결론을 내리지 않더라도 미래 어느 날 사람들이 본다면 2018년 그의 사람들은 하면서 예, 그러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주식시장 심리적 버블도 없고 예, 밸류에이션 버블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뭐 이렇게 글을 마칠까 생각했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글이 좀 제법 길었습니다. 결론을 이제 글을 마치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최근에 심리적 버블이 크게 형성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관적으로 머릿속에 쑥 떠오르실 거예요. 8월 들어서 특히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 심리적 버블 대상은 바로 서울 핵심 지역 부동산입니다. 자,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가격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뭐 어려울 수도 있고 뭐 관점에 따라서는 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것은요, 심리적으로는 버블 상태에 있습니다. 심리적 버블입니다. 예. 자, 이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8월 들어서 제 주변 지인들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 친구야, 올해 초에 서울 어디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왜 그때 부정적으로 얘기했니? 내가 그때 못 사서, 그때 못 쫓아 들어가서 지금이라도 쫓아 들어가려 한단다. 이러한 전화들이 오는데 뭐 사연들이 다양합니다. 애간장이 다 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좀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런 지인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년 전에 심리적 버블도 없었던 그때, 오히려 역심리적 버블이었던 그때 사라고 했을 때 왜 안 샀냐? 그때 너는 실수요자였다. 그때는 1억 5천 대출도 부담스럽다고 이야기했으면서 지금은 3억 대출도 겁이 없나 보구나. 예. 요즘 심리적 버블 상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또는 며칠 전 퇴근길에 버스에서 지인을 한 명 만났어요. 그 지인은 2년 전에 저랑 같이 고민을 해서 서울의 모처에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좀 많이 뭐 이게 같이 고민하고 그랬었는데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렇게 집값이, 서울 집값이 폭등하는데 아파트를 또 한 채 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러다가 남들에게 뒤처지고 만다 라는 심리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모습을 보면서 자, 서울 핵심 지역 관련해서 심리적 버블 상태가 깊이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자, 심리적 버블, 앞서서 언급드린 대로 가격이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딘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의 애간장을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큰 바보가 들어와야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런 때 국가가 통제를 하게 되면은 강한 반발심과 더불어서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라, 뭐 이런 식의 자유경제학자론자들이 많이 됩니다. 옛날 모든 버블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그 버블 상투를 누가 잡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어디까지 갈지도 몰라요. 하지만 심리적 버블이 너무 심해져서 경제적 후유증을 남길 정도까지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모든 투자 대상이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어느 날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는 너무 저평가되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버블이 전혀 없지만 어느 날이 되면은 이 두 개가 모두 버블이 되는 어느 날이 있겠죠. 자, 뭐 그때가 되면은 그때 정부가 또 어떤 제약을 가하고 있을 겁니다. 예, 버블은 돌고 돌고 역사적 패턴은 반복됩니다. 심리적 버블이 형성된 다음에 더 심해지면 가격 버블이 형성되고 밸류에이션 버블이 형성되고 끝없이 가격이 올라갈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때가 되면은 정부나 국가에서 제약을 가하기 시작하고 투자자들은 내가 마지막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항하고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의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버블이 너무 심하게 올라갈 때는 경제적 후유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정한 버블은 좋지만 심각한 버블은 문제가 크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증시 토크 주제, 심리적 버블, 밸류에이션 버블, 이 두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뭐 주식 투자 말고도 다른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뭐 부동산 이야기는 뭐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를 콕 집어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하지만 확실한 건 주식시장은 심리적 버블도 없고 밸류에이션 버블도 없다라는 점, 요게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저의 증시토크 사랑하시는 시청자님과 구독자분들의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그 힘과 응원에 감사드리면서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